안녕하세요. 이 지문은 뿌리 깊은 초등 국회력 1단계에 나오는 1단계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할 때는 몇 가지 점이 중요한데 출제위원으로서의 어떤 문제점도 있고 또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문제점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은 출제에 종속되기가 쉽습니다. 출제가 좋지 않으면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제 뿌리 깊은 초등국어 독해력은 최근에 굉장히 이제 인기도 있고 실제로 또 제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잘 쓴 문제집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비판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뭐냐면 이 문제집을 다루는 이제 선생님이나 학부모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읽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보면은 문제 중심의 공부를 하기 쉽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굉장히 그 암기식 내지는 단순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이제 이 내용을 쭉 읽은 다음에 학생들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푼다고요. 그 문제 중심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있어요. 그럼 이제 어, 제목을 어떻게 만드는지, 예,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뭐냐면, 제목을 뭘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제목 붙이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제목을 붙이는 방법을 모르면 이걸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목을 붙이는 데는 이제 단계가 있죠. 자, 아주 저학년들은 뭐냐 하면은 화제 중심으로 제목을 붙여야 돼요. 화제. 그 다음에 약간 이것보다는 더 이제 고급스러운 단계에 들어가면 주제를 이용한 어떤 제목 붙이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외에 핵심어를 이용해서 제목을 붙이는 방법, 그 다음에 흥미 중심의 제목을 붙이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초등생들은 가능하면은 화제를 이용해서 제목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화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 이야기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하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보세요. 토끼에 대한 이야기죠. 두 번째 뭐예요?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잘못하면은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토끼가 중요할까요? 호랑이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죠. 토끼 같은 인물이 돼야지 호랑이 같은 인물은 되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이 전체 내용의 흐름이 토끼에게 옵니다. 그럼 토끼와 호랑이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토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토끼와 호랑이와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토끼와 호랑이 이렇게 제목을 적는 게 좋습니다. 토끼와 호랑이 이렇게 적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토끼와 호랑이가 없어요. 예. 일단 토끼와 호랑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시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시합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전혀 이제 아닌 거죠, 사실은.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 토끼하고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답은 이제 1번으로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꾀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기 뭐예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거죠. 꾀라고 했을 때는 약간 이게 잔머리에 가깝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속임수죠, 사실은. 여기서는 내용 자체로 봤을 때 속임수예요. 속임수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속임수하고 있잖아요. 지혜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속임수와 지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지혜로운 토끼가 아니고 속임수를 쓰는 토끼죠. 예. 속임수를 쓰는 여기서 꾀라는 것은 사실은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밑에 나오잖아요. 일을 잘 꾸며내거나 해결해내는 생각이나 방법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뭐 꼭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꾀를 낸다는 것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잔머리 수준이 아니고 속임수에 가까운 거죠. 예. 내용으로 봤을 때, 뭐 잔머리 이런 말, 잔꾀 이런 말 쓰잖아요. 잔머리 이런 말 쓰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속임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꾀라는 것이. 그래서 자 이제 이런 지문이 이제 과연 이제 정당한지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글이 나오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글을 비판하는 게 있어야 돼요. 비판적인 문제가 있어야 돼요. 이 뒤에 보면. 비판적인 문제가 없어요. 예.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없죠. 예. 이런 문제가 없어요. 비판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이 글은 약간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은,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어, 이 속임수는 정당한지의 문제예요. 정당한지. 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어, 먼저 있잖아요. 호랑이가 부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토끼 입장에서는. 부당할 때는 이 부당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뭐를 쓰나요? 꾀를 쓰는 거죠. 꾀. 그래서 이 글은 여러 측면에서 이제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여기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전래동화를 이제 각색한 거죠. 예. 사실은 이게 이현진이라는 사람이 이게 작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 작가라기 보기보다는 각색했다는 말이 정확할 거예요. 각색, 그렇죠? 예. 아니면 옮김, 그렇죠? 옮긴입니다. 이 그 토끼와 호랑이 버전은 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 비슷한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분폐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한국에도 전래 동화로 하지만은 이 비슷한 버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주 어린 애들한테 뭐 그런 것까지 다 하기는 곤란하지만은 이 이야기 갖고 있는 어떤 본질과 그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몇 가지인데 첫 번째 어, 제목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초등에 특히 저학년들이나 가까운 애들은 제목을 붙일 때는 화제 중심으로 제목을 붙이는 연습을 시키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이 화제에 대한 어떤 이런 개념 공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어릴 때 개념 공부를 정확하게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화제가 뭔지 이 정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토끼가 꾀 했을 때 꾀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개념. 추상적인 거예요. 꿀은 뭐예요? 꿀과 이 떡은 속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죠. 그렇죠?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꾀를 부리는데 도구입니다. 이건 뭐 아주 엉뚱한 이야기죠. 달리기하고 시합은 아예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왜 사실은 뭐 이건 뭐 황당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있잖아요. 이 내용에 가장 가까운지 이런 것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1번, 2번 왜 제목을 토끼의 깨라고 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 없이 1번이 답이야 이렇게 하면 이건 교육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대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뭐 말을 합니다. 이거는 어, 이런 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뭐 1번이 답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떤 위험한 발상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